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대입 수학 능력 시험. 자, 제2 외국어 한문 영역 문제풀이 시간인데요. 일단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한문 영역은 기존의 어떤 유형하고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는데 유형도 거의 뭐 예전에 나오던 그 유형을 따랐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깊이 생각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올해 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작년하고 약간의 조금 난이도가 좀 있죠. 자,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한문이라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많이 어려웠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번에 혹시나 내가 또 실수로 이게 틀릴 수도 있겠고 그럴 만한 또 문제들도 있었고 자, 그러면 실제 문제가 어떤 유형의 문제였는지 한번 풀어보는데 다 푸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어려웠을 만한 문제, 또 헷갈렸을 만한 문제, 그런 문제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알맞은 것은, 자, 이 문제는 늘 1번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림을 한 개 주고 그 그림에 관련된 한자어 또는 그림의 이름 이런 걸 이제 맞추는 그런 이제 문제인데 여기 쭉 보면은 이제 긴 문장이 있는데 다 읽을 필요 없습니다. 일단 이 뭐냐면은 여기 보면 제목을 무엇이라고 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그림의 제목을 묻는 거잖아요. 제목을 묻는 거. 그러면 이 앞에 거 다 안 읽어도 상관없어요. 그럼 어디를 읽어야 되느냐? 바로 이 따옴표. 이 그림의 뜻을 풀이한 부분. 그 부분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따옴표 부분. 향기가 멀수록 더욱 맑다.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향기라는 뜻을 가진 한자, 멀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 더욱이라는 뜻을 가진 한자, 맑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 요것만 이제 가려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친절하게도 한 3글자 정도는 알려줬습니다. 자, 볼까요? 향기향, 멀원, 맑을 청 있죠, 그죠? 그러면 해당되는 글자가 뭐겠습니까? 멀다란, 더욱이라는 뜻을 가진 한자가 답이 되겠죠, 그죠? 더욱. 그러면 여기서 더욱이라는 뜻을 가진 한자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바로 3번이 되겠죠. 더욱익 또는 더할 익. 그래서 향원 익청, 향원 익청, 향기가 멀수록 더욱 맑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지금 문장을 길게 써놨지만은 다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제목을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목의 뜻을 표현한 부분, 그 부분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몇 번을 보느냐? 자, 5번을 보겠습니다. 5번. 자, 5번은 이게 너무 쉬운 문제인데 여러분들 너무 깊이 생각해서 혹시나 또 잘못 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기억에 알맞은 것은 돼 있는데 지금 원래의 뜻하고 확장된 뜻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원래의 뜻, 확장된 뜻. 이걸 좀 혼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문제를 만드는 것 같아요. 혼란을 주기 위해서. 자, 원래의 뜻은 햇빛과 그늘. 자, 그러면 햇빛을 뜻하는 한자를 알아야 되겠고 그늘을 뜻하는 한자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확장된 뜻은 시간 또는 세월 되는데 사실상 여기서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는. 왜? 한자의 표기는 본래의 뜻 있죠, 그죠? 본래의 뜻을 살려서 한자를 표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 한자에서 조금 더 의미를 확장시키는 거고요. 그러니까 본래의 뜻, 원래의 뜻에 맞는 한자를 이제 골라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햇빛을 뜻하는 볕, 양자, 뭐 또는 빛 이런 뜻이 들어가야 되고 그늘을 뜻하는 그늘 음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몇 번이 되느냐면 4번이 됩니다. 4번. 빛광 그늘 음자, 빛광 그늘 음자. 그래서 광음이라 하죠, 그죠? 광음. 자, 본래의 뜻은 햇빛과 그늘.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확장된 뜻 여기에 만약에 좀 의식을 했다, 지나치게 의식을 했다. 그러면 무엇을 또 찾을 수 있느냐면 1번 마디촌 색일각, 마디촌 색일각, 총각이죠, 총각. 이 총각을 총각 짧은 시간인데 이 시간이 들어가니까 왠지 여기 또 1번을 또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5번 말 그대로 여기 세월이 있기 때문에 해세자 떼시자 해서 3시 여기 5번을 선택할 수도 있고 자, 이게 좀 혼란을 줄 수 있는 문제죠, 그죠? 그런데 한자라는 것은 처음부터 확장된 뜻을 가지고 한자를 쓰는 게 아니라 본래의 뜻, 원래의 뜻으로 한자를 표기해 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광음.
자, 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도 여러분 작년까지만 해도 이 6번 문제는 어떻게 나왔느냐? 그냥 사자성어 빈칸을 채워서 공통으로 들어간 한자를 뭐 고르시오 이런 문제는 단순하게 나왔었는데 올해는 여기에서 조금 더 의미를 좀 부여했습니다. 좀 세심하게 봐야 돼. 자, 문제는 뭐냐? 화살표 방향으로 성어를 채울 때 기역에 들어가는 한자와 같은 원리. 자, 문제가 뭐였습니까? 조건이 뭐였습니까? 같은 원리입니다. 같은 원리. 이 같은 원리가 뭘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는 한자의 짜임을 말하는 거예요. 한자의 짜임. 짜임, 제자 원리. 그러니까 상형이냐, 회의냐, 지사냐, 뭐 형성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이걸 조금 변형이 됐죠. 기존의 문제 유형에서. 자, 그러면 일단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한자가 뭔지를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가로 열쇠, 어찌할 도리가 없어 꼼짝 못함. 자, 이럴 때 쓸 수 있는 말이 속수무책이란 말이죠. 속수무책. 속수무책. 자, 그 다음에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늘 글을 읽는다 해서 수불석권. 수불석권이라는 이제 성어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공통으로 들어갈 글자는 이제 숫자인데 한자가 뭡니까? 손수자는 손수. 자, 손수자인데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공통으로 들어가는 한자와 같은 원리. 자, 그걸 묻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손수자는 손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으니까 상형자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상형자, 상형자로 만들어진 글자가 뭐냐? 이걸 이제 골라야 되겠죠. 그죠? 상형이 뭡니까? 사물의 모습을 그대로 본떠서 만든 원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형의 특징을 보면 결합이 안 되어 있어요. 결합이. 이미 만들어진 글자끼리 결합이 안 되어 있고 어떤 그림처럼 생겼고 자, 그런 걸 조건을 본다면은 적어도 5번, 4번, 3번은 고르면 안 되겠죠. 그죠? 왜? 이거는 이미 만들어진 글자끼리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럼 1번, 2번이 되겠는데 2번 같은 경우는 근본 본자는 나무의 뿌리를 표시해서 이게 그 뿌리를 표시한 점과 선을 이용해서 뿌리를 표시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회의자가 되겠고 1번 벼화자 있죠. 그죠? 벼화. 벼모습. 벼모습을 나타내는 글자죠. 요게 이제 상형이 되겠습니다. 상형.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 작년에 비해서 조금 변형, 약간 조금 변형, 조금 더 세심함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3번. 자, 3번 문제. 여기서 3번 문제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한자만 알면은 뭐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3번. 같은 뜻을 지닌 한자끼리 연결된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데인데 자, 일단 한자 한 자씩 보겠습니다. 자, 기역은 겉표자입니다. 겉을 나타내는 글자고 그다음에 속리자, 속이고요. 2번 경사경자, 그 다음에 하래할 하자, 하래하다.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 경사하고 하래하다 이 말 뜻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아마 답을 놓쳤을 겁니다. 이 경사라는 것을 잘못 생각하면 기울다, 요걸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한자 안에 보면은 마음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음심. 그러니까 어떤 심리와 관계 있는 거죠. 기쁜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래하다란 말은 축하다는 뜻입니다. 축하. 그래서 니언이 뜻이 서로 비슷한 거죠. 티귿을 보면 무너지다. 그 다음에 이게 무너질붕, 무너질게. 둘 다 무너지다는 뜻을 가진 한자. 맞는 거죠. 리얼은 오를승 내릴강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니언, 디귿. 아마 여러분들 티귿 정도는 알고 있었을 텐데 니언에서 혹시나 한자의 뜻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다면 이걸 아마 놓쳤을 겁니다. 자, 하지만 기역, 리얼이 확실하게 반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니언, 디귿 이거 아마 썼을 수도 있는데 경사라 말은 기쁜 일, 하래하다라 말은 축하다 이런 뜻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자, 무슨 문제냐면은 9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9번. 자, 9번 문제. 자, 9번 문제는 뭐냐면은 다음 대화의 내용과 관계 있는 것은 이것도 약간 좀 헷갈릴 만한 문제인데 자, 평공이 말합니다. 남양고를 다스릴 사람이 없는데 누가 좋겠니? 했더니 기회가 해오가 좋겠습니다. 평공이 해오는 그대와 원수 시간이 아니요.
자, 원수지간. 여기서 아마 여러분이 또 조금 혼란을 느꼈을 겁니다. 기해가 그랬더니 공께서는 누가 다스릴 사람으로 적합하냐고 물으셨지 저의 원수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 기해의 말을 잘 봐야 돼요. 기해의 말에. 자, 누가 다스릴 사람으로 적합하냐고 물으셨지 저의 원수를 묻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바로 힌트가 있는 거죠. 힌트 있는 거. 자, 1번 한번 볼까요? 멸사봉공. 자, 사사로움을 없애고 공적인 일을 받든다. 사사로움을 없애고 사적인 감정을 없애고 공적인 일을 받든다. 2번 역지사지 원수 입장 바꿔 생각해보다. 이건 아니겠죠, 그죠? 3번 불문곡직 옳고 그름을 묻지 않는다. 자, 4번 입신양명. 자, 몸을 세워서 출세한다. 5번 동문서다. 묻는 말에 엉뚱한 대답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1번 아니면 3번을 조금 선택했을 것 같은데 1번, 3번 중에서 아마 고민을 좀 했을 것 같은데 자, 여기 바로 요겁니다. 포인트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누가 다스릴 사람을 적합하냐고 물었었지 저희 원수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사사로운 감정보다는 공적인 일을 더 신경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그 다음에 밑에 그림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알맞은 것은 자, 왼쪽 그림하고 오른쪽 그림 뭐가 확실히 다르죠, 그죠? 자, 왼쪽은 겸재정선이 그린 압구정의 전경이고 오른쪽은 최근의 모습이다. 참 많이 변했죠. 여기에 바로 힌트 있습니다. 참 많이 변했죠. 같은 곳이라는 게 전혀 상상이 안 가요. 그야말로 땡땡이라는 성어가 떠오르네요. 자, 그러니까 너무 많이 변해서 몰라보겠다는 뜻이죠. 너무 많이 변해버려서 몰라보기 어렵다. 자, 이 뜻을 가진 성어가 뭐냐? 1번 사상누각,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전혀 불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상전벽해, 뽕나무밭이 푸른 바다를 변한다. 자, 이까지는 해석이 가능해도 이 속뜻을 모르면 안 되겠습니다. 3번 백년하청,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항아물은 맑아지지 않는다. 자, 전혀 관계없고요. 우공이상, 그 다음에 금상첨화, 좋은 일에 또 좋은 일이 덧붙여진다. 이거는 전혀 관계없겠죠, 그죠? 자, 2번은, 답은 2번입니다. 상전벽해, 뽕나무밭이 푸른 바다를 변한다. 이 뽕나무밭은 내륙에 있는 겁니다, 내륙. 바닷가가 아니라 내륙. 그런데 그 내륙 지방이 어느 날 바다로 변해버렸다. 와, 그리고 엄청 변한 거죠, 세상이, 그죠? 그래서 몰라보게 세상이 많이 변했다 할 때는 이 상전벽해를 쓰는 거죠. 상전벽해. 자, 비교적 그래도 이 정도는 좀 쉬운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 자, 다음 이제 문제를 하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12번 같은 경우는 좀 비교적 쉬운 문제고 13번 문장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단문인데요. 문장. 자,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자, 이거는 이제 문장의 어떤 해석 순서 이런 걸 좀 봐야 되겠는데요. 이연, 교자, 송. 자, 말로써 가르치는 자는 송사할 송. 그러니까 시비가 붙기 쉽다. 말로써 가르치는 사람은 시비가 붙기 쉽다. 이런 뜻이고요. 이신교자, 몸으로써 가르치는 자는 따르게 된다. 다른 사람들이 따르게 된다. 즉 뭐냐? 말만 하는 사람 아니면 몸으로 직접 행동하는 사람. 어느 게 더 낫냐 따지고 보면 이런 얘기죠. 말로 하는 사람, 말만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몸으로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 어느 게 낫냐? 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말로서 가르치면은 뭔가 시비가 붙기 쉽고, 내가 직접 몸으로서 보여주면은 다른 사람들이 따르게 되고, 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 어떤 솔선수범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1번은 포용, 2번은 협동, 3번은 공정, 4번은 솔선, 5번은 맹종. 맹종은 무조건 따르는 거죠. 자, 답은 몇 번이겠습니까? 솔선이 되겠습니다. 솔선. 솔선수범. 내가 먼저 몸으로 보여줘라. 말만 하지 말고. 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5번. 자, 15번 문제.
자, 15번은 뭐냐면 시나리오의 내용을 보아 기억에 들어갈 식구로 알맞은 것은 자, 이게 뭐 별주부전 그건 이제 얘기 같은데요. 자, 다 볼 필요 없고요. 밑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복의 자라 오색 구름 속에 진주며 자개로 만든 궁궐이 우뚝하고 산호 기둥에 백옥 난간을 순금으로 꾸며놓은 것이 과연 자네에게 덧뜬 대로 무엇이구먼 구경 좀 시켜주게나. 아주 멋진 뭐 경치가 있겠죠, 그죠? 멋진 배경이. 그러니까 구경 좀 시켜달라 했겠죠, 그죠? 자, 보세요. 오색 구름, 진주, 자개, 그런 궁궐, 산호 기둥, 백옥 난간, 순금. 야, 이런 것만 있으면 세상이 어떻겠어요. 정말 별천지, 별천지. 벌써 답이 나왔네. 별천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갈 말은 뭐야? 그야말로 현실에서 볼 수 없는 완전히 천국이야. 별천지야. 자, 그걸 한번 찾아본다면 1번 백운 비와 모산천 흰 구름이 자 저물고 있는 푸른 산에 내려온다. 이런 뜻이고요. 뭐 여기서 뭐 산하고 전혀 관계 없죠. 용궁인데 지금. 그다음에 추원막막 사상공. 자, 가을 구름이 사방에 깔려 있다. 이게 뭐 전혀 관계 없고요. 가을이란 말도 안 나오고. 그다음 별유천지 비인간. 자, 다른 천지가 있을 뿐 인간 세상이 아니라네. 자, 요거는 이제 200의 시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다른 천지, 내가 살고 있는 세상과 다른 천지가 있을 뿐 여기는 인간 세상이 아니라는 거, 신선들이 사는 얘기라는 얘기야. 자, 그럴듯하죠, 그죠? 오색구름, 진주, 자개, 산호 기둥, 백옥, 순금, 그죠?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자, 낙화 시절 우봉군, 꽃이 떨어지는 시절에 그대를 만난다. 여기서 군자는 임금이 아니라 그대. 자, 그런 뜻이고요. 뭐 친구 만나는 얘기고.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장하 강촌 사사유. 긴 여름 강촌에는 일마다 한가롭다. 이런 이제 한 19절이죠. 딱 그러니까 이거는 한자만 보고도 딱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한자만 보고도. 이 얘기를 보면 여기는 평범한 세상이 아니란 얘기죠. 자, 그렇게 간단하게 찾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자, 여기 11번 한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자, 11번. 자,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알맞은 것은 선생님 준비가 부족해서 이번 토론 대회는 참가하지 않을래요. 했더니 선생님이 땡땡이라는 말이 있잖니? 참가해보면 분명 얻는 것이 있을 거야. 자, 이 친구는 준비가 부족해서 대회에 안 나가려고 그래. 근데 선생님은 격려를 해주는 말이죠. 격려. 자, 무엇이란 말도 있으니까 참가해보면 분명 얻는 것이 있을 거야. 자, 참가해보면 분명 얻는 것이 있을 거야. 여기서 힌트가 있습니다. 일단 부딪혀봐라. 일단 경험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 너한테 얻는 것이 있느니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1번 한번 볼까요? 덕 불고 필유린. 자, 덕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게 된다. 덕을 베푸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게 된다. 뭐 덕 베푸는 거 전혀 관계없죠, 여기는. 그냥 목난상 불가앙. 오르기 어려운 나무는 쳐다보지 말라. 아이고, 지금 선생님 격려하고 있는데 뭐 오히려 애를 좌절시키는 그런 얘기는 아니죠, 그죠? 자, 3번 불경일사 부장일지. 자, 여기 경자가 해석이 좀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진할경, 글경 하지만은 자, 여기서는 무슨 뜻이냐면은 경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하다라는 뜻을 알지 못하면 좀 어려울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일을 경험하지 않으면 한 가지 지혜가 자라지 않는다. 한 가지 일을 경험하지 않으면 한 가지 지혜가 자라지 않는다. 그러니까 경험을 일단 한번 해봐야 거기서 내가 뭔가를 얻는다는 뜻이죠. 뭔가를 얻는다. 자, 4번 행백리자 반어구십. 백리를 가는 자는 90리에서 반이다. 90리면 백리 거의 다 왔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반으로 쳤다는 것은 마무리의 중요성. 마무리 중요성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5번 중인, 중리, 겸상,
중명. 여러 사람들이 무 사람들은 이익을 중요시하고 그다음에 청렴한 선비는 이름을 중요시 여긴다. 자, 그런 뜻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전혀 관계없고 답은 3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뭐 부족하다 해서 바로 포기하지 말고 한번 경험 삼아 해봐라. 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자, 17번 한번 보겠습니다. 수수께끼 같은 하나의 글이죠. 수수께끼 같은 걸. 자, 그래서 말하고 있는 것은 돼서 자 보면 수조 죽위골. 자, 여러 가닥 여러 개의 대나무로 뼈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 개의 대나무로 뼈대를 만들고 일편지 장목 한 조각의 종이로 키트를 만든다. 뭔가 수수께끼 같은 거죠. 한 조각의 종이로 키트를 만든다. 12포 즉거 이것은 배가 불러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인풍상 운소 바람을 끌어들여서 구름 위로 날아가는 것이다. 자, 하늘 위로 날아가는 것이다. 바람을 끌어들여서 하늘 위로 날아가는 것이다. 자, 이런 얘기인데 수수께끼 같은 거죠. 이게. 자, 여러분 대체로 뭐라고 몇 번을 많이 선택했습니까? 자, 깃털이 있다고 했으니까 혹시 2번 요거 헷갈릴 수 있겠죠. 깃털. 자, 그 다음에 날아간다고 했으니까 뭐 새도 선택할 수 있겠고. 자, 여기서 이제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일단 대나무가 들어간다. 대나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깃털이라는 게 뭐냐면 털모자 있잖아요. 깃털 비유한 거지 진짜 깃털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뭐냐면은 바로 연애꼬리 요걸 말한 거예요. 연애꼬리. 자, 그 다음에 배불러서 날아가는 게 아니고 바람을 끌어당겨서 날아간다. 바람을 끌어당긴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람하고 영향이 있는 거니까 5번 5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연. 자, 다음 이제 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18번 보겠습니다. 18번. 이 유명한 얘기죠. 자, 온달 왕자하고 평강공주. 온달과 평강공주 얘기죠. 자, 보면 공주대왈. 자, 대왕께서는 공주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대왕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옆에 위 온달치 부 너는 반드시 온달의 아내가 될 것이다. 하금고 지금은 금하고 지금은 무슨 까닭으로 자, 이 고자가 까닭이란 뜻이죠. 개 저는 호화 고칩니까? 앞에 한 말을 예전에 했던 말을 고칩니까? 자, 문제가 나왔네요. 기역과 짜임이 같은 것 전원이라 말은 앞에 한 말이죠. 앞에 한 말. 그러니까 말은 말인데 앞에 한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수식이 됩니다. 수식. 보통 수식은 무엇의 무엇 하는 무엇. 자, 이렇게 풀이되죠. 그러면 앞에 말이 뒤에 말을 꾸며주는 거. 자, 이런 게 뭐냐 하니까 1번 상륙. 위상 땅륙자죠. 상륙작전 할 때. 자, 상륙이란 말은 땅에 오르다. 그러니까 술목이 되겠죠. 술보가 되겠죠. 2번 생신. 자, 이게 신자로 읽게 됩니다. 왜? 이게 별진 용진이 되지만은 날신자도 되죠. 태어나다 할 때 날신. 그러니까 태어난 날. 이거는 태어난 날. 이게 수식이 되는 거죠. 태어난 날. 3번 일몰. 해가 지다. 이거는 주술이 되겠죠. 무엇이 무엇하다. 주술. 4번 제사제 제사사. 제사. 이거는 이제 병렬이 되겠죠. 병렬 중에서도 뜻이 비슷한 관계가 되겠습니다. 5번 영화형 욕될 욕. 영화라는 것은 아주 부귀영화 잘 먹고 잘 사는 거고 욕될 욕자는 아주 미움받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병렬 중에서도 역시 반대가 됩니다. 반대. 병렬 중에서 반대. 그래서 2번. 그래서 여러분 이 글자를 뭐 진짜로 계속 읽었다. 생진이 뭐지? 용이 태어나다? 별이 생겨나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이제 이 문제는
정말 미궁으로 빠지는 겁니다. 미궁으로 빠지는 거예요. 여기서 날신자라는 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윗글의 주제와 관련 있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들 얘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거 없겠죠, 그죠? 먼저 약속을 지키라는 얘기잖아요. 약속을. 대왕께서 어떻게 약속을 그렇게 안 지킵니까? 맨날 말만 바꾸고 자, 이런 얘기죠. 자, 다음 문제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자, 어떤 문제를 보느냐? 자, 20번 한번 보겠습니다. 20번. 자, 20번, 21번 보겠습니다. 자, 기역 디귿의 의미로 옳은 것만 보기에 있는 대로 고르는 것은 되는데, 자, 먼저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군. 자, 현명한 임금은 재민지산, 백성의 산업을 제정함에 있어 필사, 앙족, 이사, 부모 반드시 그들로 하여금 위로는 부모를 섬기는 데 촉하게 하고 위로는 부모를 섬기는 데 촉하게 하고 부족이 자, 이게 발음이 중요하죠. 이게 흉입니다. 흉 처자. 아래로는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데 촉하게 한다. 자, 낙세, 즐거운 세상. 자, 낙세, 즐거운 세상. 즐거운 세상은 뭐냐? 즐거운 해죠. 풍년이 든 해. 풍년이 든 해는 종신도로 배부르게 하고, 그러니까 그 한 해는 배불리 먹게 살게 하고, 흉년, 면허 사망, 흉년에는 적어도 죽는 것은 면하게 한다. 죽는 것은 면하게 한다. 자, 연후, 자, 접속사가 중요합니다. 접속사. 그런 후에 구의지선, 몰아서 선한 대로 가게 한다. 선한 대로 가게 한다. 고로 때문에 민지, 종지, 야, 경 백성들이 그를 따르게 함이 쉬워지는 것이다. 군주를 따르게 하는 게 쉬워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군주를 잘 따르게 할까? 그 방법을 얘기해 놓은 거죠. 그 방법을 부모를 잘 섬기는 게 하고 그 다음에 처자식을 먹이는데 어려움을 없게 하고 흉년이 들어도 굶어 죽지는 않게 만들고 그렇게 해야 백성들이 그 군주를 잘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역 뒤에서 의미를 옳은 것만 보기에 곤란 것. 자, 기역은 뭡니까? 부양하다, 처자식을 기르다니까 부양하다 맞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니은, 구의, 몰다, 유도하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착한 대로 모는 겁니다. 그래, 유도하다. 자, 그 다음에 민지, 종지, 야, 경 백성들이 그를 따르게 하며 쉽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디귿 다 맞는 거죠. 다 맞는 거. 실제 다 맞는 게 보기가 다 맞는 그런 답이 별로 없는데 여기는 다 맞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거. 자, 문제는 뭐냐? 밑에 겁니다. 이 밑에 문제가 조금 좀 약간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자, 윗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지 않은 것은 됐습니다. 자, 1번, 백성들이 부모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교화해야 한다. 중심 내용을 이걸 봐야 됩니다. 중심 내용은 백성들이 부모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교화해야 한다. 자, 문법 설명. 사동의 뜻을 나타낸다. 맞죠? 백성들로 하여금 위로는 부모를 처자식을 부양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고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다음 한자의 소리로는 자 3번 락자는 낙원의 락자와 같다, 맞죠, 그죠? 낙세였으니까. 자, 어구풀이 종시는 문맥상 1년 내내라는 의미다. 자, 여기 조건을 달았습니다. 문맥상. 원래 종시는 뭡니까? 죽을 때까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조건은 뭐냐면은 문맥상이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 글의 내용상 이 종시는 1년 내내라는 의미다. 맞죠, 그죠? 지선, 가다의 선한 대로 가게 하다. 이런 뜻이죠. 선한 대로 가게 하다. 자, 맞잖아요, 그죠? 이게 참 헷갈렸을 만한데 답은 몇 번이냐? 1번입니다. 중심 내용이라 말은 주제를 말하는 거잖아요. 주제. 이 글의 주제가 백성들이 부모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교화해야 한다고 쓴 글입니까? 아니죠, 그죠?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군주를 잘 따르게 할까? 쉽게 따르게 할까? 그 내용을 적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부 내용만 보고 1번을 이렇게 딱 짚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일부 내용만 보고 그를 전체 의미를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의미를. 그래서 이게 조금 아마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23번 좀 긴 글인데요. 자, 22번, 23번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고지 학자는 필류사. 옛날에 학자 배우는 사람들은 필류사 반드시 서성이 있었다. 자, 사자, 소위, 전도, 수업, 해, 혹야. 서성이라는 사람은 뭐냐면은 도를 전하고 학업을 전수하여 의혹을 풀게 하는 사람이다. 선생님의 역할, 서성이라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 그걸 얘기한 거죠. 그리고 옆에 보면, 자, 임비생이 지지자, 사람이 태어나서 그것을 아는 자가 아닌데, 이 그것이란 말은 불특정의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아는 것도 아닌데, 숙능무혹, 누가 능히 의혹됨이 없겠는가? 당연하죠, 그죠? 사람이 태어날 때 모든 걸 다 알고 태어납니까? 아니죠, 그죠? 모르는 걸 잔뜩 가지고 태어납니다. 모르는 것을 잔뜩 가지고. 그러니까 의혹됨이 많다는 얘기겠죠. 자, 기억의 의미를 보면 그럼 뭘까요? 자, 여기 바로 문제가 나왔으니까 누가 능히 의혹이 없겠는가? 그럼 의혹이 뭐 엄청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의미를 옳은 것은 의혹이 있게 마련이다. 자, 바로 나왔네요. 그죠? 의혹이 있게 마련이다. 배워야 의혹이 없어진다. 여기서 배운다는 말, 그런 말 안 나왔습니다. 의혹을 없애기는 쉽지 않다. 이런 말도 안 나왔고, 의혹을 없애도록 해야 한다. 의혹을 품어야 배울 수 있다. 자, 누가 능히 의혹이 없겠는가? 의혹이 있게 마련이다. 자, 이 얘기죠. 좀 더 보겠습니다. 혹이 불종사, 의혹이 있는데 스승을 따르지 않는 것은 기위 혹야, 그 의혹됨이 종불해의, 끝내 풀어지지 않는다. 의혹이 있는데도 스승을 안 따르면 선생님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보면 그 의혹은 끝내 안 풀어진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생호오전. 자, 나보다 앞에 태어났다. 나보다 앞에 태어났다. 기문도야. 그 도를 들었다. 나보다 앞에 태어난 사람에게서 그 도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고선어호. 자, 여기서 고는 진실로라는 뜻이죠. 진실로 나보다 앞선 것이며 오종이 사지. 내가 쫓아서 그를 스승으로 삼겠다. 자, 이게 하나의 구절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태어나서 어떤 진리를 먼저 들어가지고 나보다 훨씬 뛰어나다면 내가 그 사람 찾아가서 스승을 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반대로 나옵니다. 생오오후. 나보다 뒤에 태어나서 기문도야. 그 도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나보다 먼저 어떤 진리를 알게 되었어요. 도를 듣게 되었어요. 그러면 역선호. 또한 나보다 먼저 앞선 사람이라도,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도 오종이 사지. 나는 그를 쫓아서 스승으로 삼겠다. 자, 그러니까 뭡니까?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그런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일단 나보다 먼저 도를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면 나는 그 사람을 스승으로 삼겠다. 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자, 오사도야. 그러니까 나는 스승의 도라는 것은 자, 뭐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가로가 되어 있는데 나는 스승의 도라는 것은 뭐라고 생각한다.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이 뭐냐 하니까 바로 바로 앞에 나와 있었죠, 그죠? 나보다 먼저 태어났든 나보다 뒤에 태어났든 그건 무슨 상관이냐? 이 얘기죠. 일단 나보다 먼저 도를 들었다면 나는 그를 쫓아서 스승으로 삼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몇 번이 답이 되겠습니까? 자, 나보다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를 따질 필요가 없다. 바로 이 얘기 되겠죠, 그죠?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굳이 이제 한자 문제가 아닌데 이제 들어갈 말을 풀이를 해놓고 이제 맞추란 문제인데, 이런 것은 앞에 나온 말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같은 경우는 어조사 어자 용법이죠. 어조사 어자 용법인데 굉장히 좀 이거는 시험에 자주 나왔던 거기 때문에 특별히 뭐 여기서 다루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자, 글의 흐름으로 보아 보기의 문장이 들어갈 위치로 알맞은 것은 이제 좀 장문의 이제 얘기인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알고 있던 얘기예요. 유명한 얘기예요. 이거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자, 한번 볼까요? 옛날에 황상국희, 황희정성이 미시행력이란 말은 아직 뭐 과거에 급제하지 않았을 때, 벼슬하지 않았을 때에 개우 노상 길가에서 좀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견전 부가 이후 경자 자, 뭘 했냐? 소 2마리 끌고 바가는 이제 농부를 보고 물었습니다. 다 아시죠, 그죠? 이후 하자 위 승 2마리 소 중에서 어떤 소가 더 뛰어납니까? 했더니 전부 불대. 그 농부가 대답하지 않고 철경 이집 쟁기를 놓고 이 황희정성에게 와서 부의 세어왈 귀에다가 속삭이면서 말했죠, 그죠? 차우성 이 소가 좀 낫습니다. 공개지왈 황희정성이 좀 약간 의아스러워서 말하기를 하이 부의 상어 왜 못됨시 귀에다 속삭입니까? 그랬더니 농부가 말하기를 자, 충물 자, 비록 동물 짐승이라도 기심려 인동냐 그 마음은 사람과 똑같다. 이 차성 즉 피열 자 이것이 낫다고 하면 저것은 못한 것이니 자 이렇게 대답한 거죠. 공대와 크게 공대오 공이 크게 깨닫고 수불부 원인 장단운 다시는 사람의 장단점을 얘기하지 않았다. 자 이런 얘기잖아요. 자 보기에 들어갈 위치 자 이 보면은 자 소로 하여금 그것을 듣게 하면 어찌 영무불평지심 어찌 불평하는 마음이 없겠는가? 소로 하여금 그 말을 듣게 하면 어찌 불평하는 마음이 없겠는가? 자, 이 말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이 말이. 이제 따옴표를 보면 잘 알겠죠, 그죠? 따옴표를 보면 자, 이 소가 났습니다. 하니까 공이 귀에다 대고 얘기합니까? 물었더니 비록 가축이 짐승이라지만은 그 마음이 사람과 똑같다. 이것이 낫다면 저것은 못하는 것이 되니 그 다음에 서로 하여금 그걸 듣게 하면 어찌 불평할 마음이 없겠는가 이 말이 딱 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답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리얼. 자, 이야기의 흐름을 좀 잘 살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야기의 흐름. 이 이야기는 워낙 이제 유명한 이야기라서 자, 여러분들이 한자만 조금 읽을 줄 안다면은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에서 30번 한시 문제인데요. 한시. 자, 이걸 좀 보겠습니다. 자, 기역 미음의 이해를 옳지 않은 것 되는데 먼저 한시를 봐야 되겠죠, 그죠? 자, 두보의 절구시입니다. 강벽 조유백 강이 푸르니 새가 더욱 키고 산청 화용년 산이 푸르니 꽃이 자, 이 연자는 자, 여러분들 많이 아실 텐데 불탄다는 뜻이기 때문에 자, 앞에 불화자 들어가 있는 불탈 연자를 쓰는 게 더 의미가 정확하겠죠. 산이 푸르니 꽃이 더욱 피고 잔다. 검춘 간후가 지금에 보고 있는 봄이 또 지나가니 하일시 기년고 어느 날이 내가 돌아갈 해인고 자, 이런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기역은 불타다는 의미다. 맞죠, 그죠? 자, 니어는 과. 여기서 자, 과오의 과와 뜻이 같다. 가오란 말은 뭡니까? 허물, 잘못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단순히 뭡니까? 그냥 지나가다는 뜻이죠. 지나가다. 단순히. 자, 옳지 않은 건 그럼 2번이 되겠고, 티것의 주체는 뭡니까? 돌아간다는 것은 누굽니까? 시인 자체죠, 그죠? 그러니까 시적 화자이다. 자, 밑에 보면 자, 설색 백지 백어지 눈 색깔 눈빛이 눈 색깔이 종이보다 희다. 여기서 어자가 바로 비교급으로 쓰이는 무엇보다입니다. 무엇보다. 비교급.
눈빛이 종이보다 희다. 자, 그 다음에 거편 서성자. 자, 채찍을 들어. 채찍을 들어 뭐 하냐. 성자, 이름을 적어본다. 정을 본다. 이 눈 위에다가 이름을 한번 적어본다. 막교풍소지. 자, 막은 하지 말라. 금지사와 같습니다. 금지사. 그러니까 리얼 말물자 뜻이 통한다. 맞죠? 그죠? 하지 말라. 자, 뭐 하지 말라? 쓸 소자인데 땅을 쓸지 마세요. 쓸어버리면 내 이름이 지워져 버리니까 쓸지 마세요. 자, 호, 대, 주인지. 자, 여기서 이제 뭐냐, 조한다, 대, 주인이. 자, 주인을 기다렸다가 간다. 자, 이런 얘기인데요. 자, 오미음의 음은 뭐냐, 여기서 대, 띠대자죠, 그죠? 띠대. 기다릴 대자니까. 기다릴 대, 요거는 띠대. 뜻이, 소리가 같죠, 그죠? 자,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러 왔는데 주인이 없어요. 대신에 이제 그날 눈이 많이 내렸는가 봐. 그래서 내가 다녀왔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눈 위에다가 내 이름 석자를 탁 이렇게 적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바람은 그 눈 위에 있는 내 이름을 이제 불어서 없애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그래서 29번을 한번 보면 이제 29번 시적 화자와 가와 같이 행동한 이유를 알맞은 것은, 자, 가와 같이 행동한 이유를 알맞은 것은 뭡니까? 자기가 다녀갔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였지, 그지? 자기가 다녀간 것을 알리고 싶어서. 그래서 눈 보고 내가 바람은 내 이 이름을 지우지 마세요. 지우지 마세요. 자, 그래서 내가 다녀갔다는 것을 알고 싶어서 그렇게 이제 표현한 겁니다. 자, 30번. 위 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게 써 있는 대로 고르면, 자, 가는 색채의 대비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자, 두보의 시였죠, 그죠? 첫 번째 시가 두보의 시, 절구시. 강이 푸르니 새가 더욱 희고, 푸른색, 흰색. 산이 푸르니 꽃이 불타고자 한다. 푸른색, 붉은색. 색채의 대비가 뚜렷하게 나타났죠, 그죠? 그 다음에, 자, 아름다운 경치를 통해 시적 화자의 시름을 끌어내고 있다. 즉, 여러분, 이거는 두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야 됩니다. 두보는 한가롭게 그 자연을 경치를 감상하고 즐기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두보는 항상 사회의 어떤 어려움 이런 걸 갖다가 아파하고 마음 아파하고 비판하고 또 가족을 그리워하고 그런 시를 주로 썼기 때문에 뭐 즐기고 그런 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경치를 통해 시적 화자의 시름을 끌어내고 있다. 자, 이 시의 배경은 안록사의 난으로 인해서 내가 오랫동안 가족과 헤어져 있었거든요. 가족이 보고 싶어. 근데 가지를 못하니까 그 아픔을 이제 표현한 거죠. 시름을 끌어내고 있다. 이 맞는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시. 나의 첫째 구는 설색 백어지로 되어 있다. 보통 원절구시가 이 두자 세자 이렇게 끊어있죠. 두자 세자. 그러니까 자, 눈 색깔이 종이보다 희다. 자, 이렇게 띄어 있는 거 맞죠? 자, 나에서 셋째 구와 넷째 구는 대우를 이루고 있다. 대우라는 것은 뭡니까? 짝을 이룬다는 짝을. 풀이 순서라든지, 풀이 방법이라든지, 글자의 어구의 위치라든지 이런 게 딱 맞아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그런 시는 뭐였습니까? 바로 두보의 절구시였죠. 자, 산이 푸르니 꽃이 불타고자 한다. 그 다음에 강이 푸르니 새가 더욱 희다. 자, 이 두 구가 서로 딱 짝을 이루죠, 그죠? 해석 방법이라든지 풀이 방법이라는 게 똑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시가 아니라 바로 가시가 대우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리얼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기영, 니언, 디귿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수능 시험 문제 중에서 자,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만한 또 헷갈렸을 만한 그런 문제를 풀어봤는데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푸른 문제가 좀 거의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문이라는 게 참 우리가 평소에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이는 시험 문제 같은 데서는 굉장히 수준 있게 나옵니다. 문제라는 게. 그러니까 다양하게 한자의 기초부터 한문 해석까지 아주 다양하게 나오는데 여러분 앞으로도 한문의 뜻이 있다면 조금 더 공부하시고요. 내가 좀 글자에 좀 부족하다 싶으면 다시 글자 공부를 좀 하세요. 내가 좀 관심이 있다면. 안 그래도 또 한문은 또 사회생활 하더라도 많이 쓰입니다. 회사 취직할 때나
또 대학에서 뭐 졸업을 하거나 여러 곳에 쓰이니까 한자 공부 좀 열심히 하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항공사, 카페 항공사에서도 한자를 많이 도와주고 있죠. 그죠? 여러분, 한자의 뜻이 있으신 분은 항공사에 들어오셔서 또 한자 공부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재미있게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험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